안녕하세요. 자, 우리 교육론 시작할게요. 자, 선생님들 그 자료 보시면은 첫 페이지 이렇게 쭉 넘기시면 교육론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미지 자체를 위상선생님이 또 아주 찬란한 이미지를 제시를 해놨죠. 거기 넘어가시면 페이지 4페이지부터 해서 시작이 돼요. 자, 갑자기 달라진 게 있죠.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없어졌냐? 미약 부분이 지금 현재 빠졌어요. 자, 이 미약 부분을 제가 어디로 보냈냐면은 감상 쪽으로 보냈어요. 우리가 비평하고 미약은 뗄래야 뗄 수가 없이 같이 가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미약을 앞에서 하고 비평을 뒤에서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걸 연결을 못 시키고 따로따로 이렇게 보면서 통합적인 사고가 좀 안 된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뒤로 보냈고요. 그냥 어린이 미술을 먼저 앞에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자, 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미술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이 미술을 보는 관점은 크게 4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인지발달 이론의 관점이 있었고, 두 번째 개성표현 이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지각발달 이론, 네 번째가 발생 반복 이론이죠. 자, 이 중에서 내가 뭘 뺐느냐? 우리가 개성표현 이론을 뺐고요. 발생 반복 이론을 뺐어요. 가장 논쟁적으로 어린이 미술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게 인지발달 이론과 지각발달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자면, 먼저 인지발달 이론의 이론적 근거는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 되는 거고요. 지각발달 이론은 게슈탈트 이론이 되죠. 자,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아는 것과 보는 걸 가지고 자꾸 많이 물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보는 것. 자, 일반적으로 먼저 봐야지 보고 나서 아, 저거 무엇이다 라고 해서 알게 되는 인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일반적으로 아는 것도 들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는 이론의 관점이 아니라고 했죠. 어린이 미술이 있다. 그러면 어린이 미술을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아는 것도 그려요. 그림 속에 아는 것도 그리고 느낀 것도 그려요. 자신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감정들도 여기다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어린이들이 신체적인 발달 단계에 따른 발생 반복 이론의 일반적인 발생 반복적인 특성도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눈으로 본 것도 그린다라고 했죠. 자, 이것들도 다 어린이 그림에는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는 학자들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거, 어린이들이 뭘 먼저 보고 그림을 그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각발달 이론가들 입장에서는 본 것을 먼저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아는 것을 그린다라는 인지발달 관점에서 어떤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개념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알아야지 뭘 그리지. 뭘 그리세요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아, 이건 선풍기야 라고 해서 선풍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것처럼 자기가 선풍기의 이미지에 대해서 알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요게 아는 것을 그린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보고 그린다 이 입장에서 무엇이 우선되느냐 요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게 이 두 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두 가지에서 아는 것은 어린이들이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는 개념을 그린다는 거예요. 자, 개념은 뭘 우리가 개념이라고 해요? 관념적인 걸 개념이라고 해요. 자신이 느낀 것은 우리가 감정적인 거죠. 개념적인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토끼를 알고 있다. 그럼 어린이들이 토끼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고요. 항공모함을 알고 있다. 그럼 항공모함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항공모함을 모르는 애한테 항공모함을 그려라 라고 하면 걔는 어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지 못한다. 요 입장이 아는 것을 그린다라는 입장이에요. 그에 반해서 본 것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지각한 것을 보고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하고 그릴 때 일반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그린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그리는 어린이가 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는 어린이가 있어요. 자, 그럼 두 어린이가 똑같은 6세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보다 얘가 더 어떻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더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각의 분화예요. 지각의 분화가 더 잘 될수록 같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지각의 분화가 더 많이 일어난 애는 이렇게 그리고 덜 일어난 애는 요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라는 입장이 지각 발달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론을 보시면은 우리가 주장에서 아는 것을 그린다 해서 두 번째 점 한번 볼게요. 두 번째에서 개념 발달과 인식 능력이 어린이들의 그림에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개념이 풍부해지면서 대상의 세부적인 묘사가 발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신이 아는 것이 더 풍부해지고 아는 게 더 많다. 그럼 여기에 더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 그럼 덜 표현하겠죠. 이러한 특성. 그래서 같은 그림이라 하더라도 헬리콥터가 있다. 그럼 헬리콥터 안에 타 있는 사람들까지 알고 있으면 거기다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이러한 형식. 자, 그에 반해서 게슈탈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점을 볼게요. 첫 번째, 어린이의 표현이 지각의 분화를 수반하는 지적 성장의 과정이며 성숙해가는 정신이 한 단계 한 단계 복잡성을 더해가는 과정으로 본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점을 보시면 어린이가 분화하지 않는 전체를 지각한 다음 부분적으로 세부를 식별하는 시각 발달에 따라 아동 표현, 미술 표현이 발달한다라고 했는데, 자, 전체를 먼저 사람을 크게 지각하고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어때요? 얘보다 얘가 표현 능력이 더 뛰어나죠. 그걸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대표자는 로엔펠드와 아르나임이 있고요. 아르나임에서 우리가 밑에 설명을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네모를 그리기 전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은 네모가 보다 더 분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가 어떻다란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이 덜 분화가 됐고 요게 좀 더 분화가 됐다. 요거죠. 요렇게 되는 과정이다. 자, 그 밑에 아이스너가 나오는데 이 아이스너는 어떤 사람이냐? 어린이 미술의 발달 단계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자, 이 네 가지 과정에 대해서 아이스너는 일반화를 제시한 사람이에요. 자, 그 일반화를 제시할 때 아이스너는 이것도 어린이 그림에 나타나고 느낀 것도 나타나고 발생 반복도 나타나고 본 것도 나타난다. 자, 그것들을 연령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 인정하는 시각이 아이스너 입장이에요. 자, 아이스너는 첫 번째, 연령에 따라 어린이들의 표현 의도가 다르며 또한 어린이들은 대상을 재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속한 세상의 상징적 기호를 알아가면서 그림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자, 밖에 있는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밖에 우리가 딱 보면은 상징적인 기호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학교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자, 이런 기호 등을 알아간다든지 교회 하면 이런 것들을 알아간다든지 우리가 절이다. 그럼 이런 기호들이 있죠. 그리고 태극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태극기를 표현하죠. 자, 이러한 것들의 기호들을 알아가면서 그림에다가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어린이 미술 표현 발달은 지각 능력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방금 했던 아르나임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이스너가. 자, 즉 지각의 분화에 비례하여 미술 표현 능력이 발달한다. 지각이 분화에 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각이 더 분화되면 어때요? 표현 능력이 더 발달한다. 요 말이죠. 같은 말이 지금 현재 그대로 나와요. 아르나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점은 어린이는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며 이것은 지성을 변화시키는 곳이 학교이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느냐? 존 듀이가 한 이론을 아이스너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듀이는 인간이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근데 이 어린이가 어때요?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경험한 것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경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알게 되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이는 두뇌를 갖고 태어나지만 처음에는 무뇌 상태인데 이것들이 어때요? 백지 상태에서 지성을 변화시키는 곳이 학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제공을 해주죠. 학습도 제공을 해주죠. 그걸 통해서 지식이 성장한다. 요거고요. 자, 지성에는 인지적인 것과 지각적인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학습으로 그 발달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체계적인 학습은 뭐라고 했어요? 교육과정과 경험이라고 했죠. 자, 넘어가시면 지각이론 5페이지 볼게요. 자, 지각이론은 베르트 하이머가 주장한 지각이론이다. 베르트 하이머는 인간의 지각 내용은 현상 그 자체이지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님을 역설하고 파이 현상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 지각의 법칙을 입증했다라고 했죠. 자, 이 파이 현상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하냐? 가현 현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파이 현상의 개념을 한번 물어본 게 나왔죠.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보시면은 박스 안에 파이 현상은 불빛이 일정한 빈도로 켜졌다, 꺼졌다 함에 따라 생기게 되는 가연 운동을 경험하는 것이다. 즉, 일련의 정지 화면들이 제시될 때 가상의 운동을 지각하는 현상이다 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각하는 것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지각을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인간은 형태의 부분을 독립적으로 지각하기보다는 서로 관련시켜 통합된 것으로 지각한다 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미지가 5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5개 중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출제되는 게 몇 개라고 있어요? 앞에 있는 4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밑에 있는 시각의 일반적인 법칙 해가지고 나오죠. 그것들의 이미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제시되는 이미지가 우리가 근접성의 법칙이죠. 그래서 시지각의 법칙은 형태를 지각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형태를 지각을 할 때 어떻게 지각하냐? 우리가 그룹화 시켜서 형태들을 모아서 이렇게 지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형태들을 지각할 때 첫 번째가 근접성의 법칙이에요. 자, 근접성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해놨냐? 형태들이 그냥 이렇게 쭉 같이 있죠. 자, 같은 동그라미인데 이 동그라미를 우리가 지각할 때 어떻게 지각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끼리 모아서 이렇게 지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접성은 가까이 있는 형태를 우리가 모아서 지각한다라고 했죠. 핵심이 되는 건 키워드는 가까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각 법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출제가 자주 된다라고 했죠. 응용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아두는 개념 키워드가 요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사성이에요. 자, 유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이렇게 있고 네모는 네모대로 있고, 그것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또 색채도 있죠. 표현이 이렇게 유사한 형태들이 이렇게 있고 색으로 지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검정이 있다, 이렇게 파랑이 있다, 그럼 같은 색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같은 형태끼리 지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성은 유사한 동그라미나 네모를 우리가 유사한 형태라고 하죠. 자, 크기가 똑같은 것들, 같은 규모라고 하죠. 형태나 크기나 색들이 같은 것끼리 지각을 하는 거. 다른 것끼리 이렇게 지각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지각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같은 색채. 자, 유사한 형태, 크기, 색채 또는 질감이 이게 거칠거나 부드러울 때 질감이 같다라고 했으면 그 질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유사한 질감,
자, 이러한 것들끼리 어떻게 지각한다? 모아서 지각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시지각 법칙은 그룹화한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지각한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연속성이에요.